월세 150만 원 건물 내 허락 없이 300만 원에 다시 세놨다. 안녕하세요. 버딩미, 당신이 판사라면 입니다. 오늘 저희가 가져온 사건 정말 들으시면 등골이 서늘해지실 겁니다. 내가 빌려준 건물에서 내가 모르는 사람이 2년째 장사를 하고 있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그것도 임차인이 아무 일도 안 하면서 2년간 3,600만 원을 꿀꺽한 채로요. 계약서에 분명히 금지한다고 써놨는데 그 사람은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과연 법은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때는 2020년 3월 코로나19가 막 세상을 뒤흔들기 시작하던 그 시절입니다. 서울 중구 명동 2가 한국에서 가장 비싼 땅값을 자랑하던 그 거리가 처음으로 고요해지던 때였죠. 건물주 정민호 씨, 당시 52살는 자신의 상가 건물 2층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었습니다. 명동 입지에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150만 원. 솔직히 파격적인 조건이었거든요. 상권이 죽어가는 시기에 어떻게든 공시를 면해보려는 절박함이 담긴 숫자였습니다. 그때 나타난 사람이 바로 김수진 씨, 45살이었습니다. 의류 도매업을 한다고 자신을 소개한 그녀는 현금으로 보증금을 즉시 내겠다며 계약을 서둘렀어요. 정민호 씨 입장에서는 이런 세입자가 어디 있나 싶었겠죠. 4월 초 두 사람은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정민호 씨는 특약사항의 한 줄을 반드시 넣었어요. 임차인은 임대인의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전대하거나 임차권을 양도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시 임대인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여기서 전대 다들 아시죠? 쉽게 말해서 내가 빌린 공간을 다른 사람한테 다시 빌려주는 것, 소위 재임대입니다. 김수진 씨는 그 조항에 주저없이 서명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계약한 지 딱 일주일 후인 4월 13일 김수진 씨는 인터넷 부동산 카페에 글을 올립니다. 명동역 도보 3분, 넓은 평수, 즉시 입주 가능, 월세 300만 원. 자기가 150만 원에 빌린 그 공간을 2배 가격에 다시 내놓은 겁니다. 5월 2일 화장품 판매업을 하는 이지영 씨, 29살까 이 글을 보고 연락했어요. 김수진 씨는 자신이 건물주인 척 행동하며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300만 원으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지영 씨는 아무것도 모른 채 명동에서 꿈을 펼칠 생각에 설레었겠죠.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정민호 씨는 매달 150만 원을 꼬박꼬박 받았고 별 문제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2022년 2월 건물 외벽 보수 공사를 앞두고 2층을 직접 찾아갔을 때입니다. 문을 연 사람이 김수진 씨가 아닌 낯선 젊은 여성이었어요. 이지영 씨였죠.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는 김수진 씨한테 이 가게 임대했는데요. 김수진 씨가 건물주라고 했는데 아니세요? 정민호 씨는 순간 멍해졌다고 해요. 2년간 자기 건물에서 자기가 모르는 사람이 장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정민호 씨가 즉시 김수진 씨에게 전화를 걸었죠. 전대를 왜 내 동의 없이 했습니까? 계약서 특약 안 보셨어요? 그런데 김수진 씨의 대답이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제가 공간을 활용하는 건 제 자유 아닌가요? 월세는 매달 빠짐없이 드렸잖아요. 건물주님께 손에 끼친 게 뭐가 있나요? 당당했습니다. 심지어 억울하다는 표정까지 지었다고 하더군요. 분노보다 황당함이 먼저 밀려왔다는 정민호 씨의 심정, 충분히 이해가 가지 않으시나요? 계산을 해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이지영 씨가 2년간 낸 월세 300만 원 곱하기 24개월, 총 7,200만 원이에요. 그중 김수진 씨가 정민호 씨에게 낸 건 3,600만 원. 나머지 3,600만 원은 김수진 씨 주머니로 들어간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이름만 올린 채로요. 자,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계약서에 분명히 전대 금지라고 써 있고 서명까지 했는데 그것을 어겼을 때 건물주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 그리고
만약 해지가 가능하다면 이 상황을 전혀 몰랐던 이지영 씨는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 또 하나 김수진 씨가 꿀꺽한 3,600만 원은 부당이득으로 볼 수 있는가? 이 세 가지가 이 사건을 관통하는 핵심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여러분 중에도 지금 이 순간 어딘가에 건물을 빌려주셨거나 반대로 임차인으로 살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계약서 한 줄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갖는지 이 사건이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거든요. 원고 정민호 씨 입장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주장했어요. 계약서에 전대금지 특약이 명확히 적혀 있었고 피고는 거기에 직접 서명했습니다. 법적으로 서명이라는 행위는 그 내용에 동의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김수진 씨는 계약한 지 고작 일주일 만에 재임대 광고를 올렸습니다. 이건 우발적인 실수가 아니라 처음부터 계획된 행동이었다는 거죠. 2년 안 3,600만 원의 차익을 취하며 건물주를 속였고 민법 제629조에 따라 임대인은 동의 없는 전대가 발각됐을 때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김수진 씨 측 변호사는 이렇게 맞섰습니다. 월세를 2년간 단 한 번도 밀리지 않고 성실히 납부했다. 건물에 어떤 손해나 훼손도 없었다. 그렇다면 원고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손해도 없는 상황에서 계약 해지권을 행사하는 건 권리 남용이라는 논리였죠. 임차인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임차인의 자유 영역이 아니냐는 주장도 덧붙였습니다. 이지영 씨는 자신은 선의로 계약했으니 보호받아야 한다고 했고요. 자, 여러분은 어느 쪽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계약서에 서명했지만 건물주에게 실질적 손해가 없으니 해지는 과하다는 김수진 씨의 논리? 아니면 계약을 어긴 것 자체가 이미 중대한 위반이라는 정민호 씨의 주장. 지금 버딩미 블로그에서 직접 투표해 보실 수 있습니다. 원고 정민호 씨 편이다. 피고 김수진 씨 편이다.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주세요. 투표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이 판례의 전문 요약본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어요. 지금 수많은 분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 여러분의 직관이 실제 판사와 얼마나 일치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실제 판결은 지금 바로 공개됩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자, 드디어 실제 판사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2022년 9월 14일 재판부는 원고 정민호 씨의 전부 승소를 선고했습니다. 계약 해지도 인정, 건물 명도도 인정, 그리고 김수진 씨가 2년간 챙긴 차익 3,600만 원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명령까지 내렸어요. 재판부는 민법 제629조 제1 한글 근거로 들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는 조항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피고 측이 주장한 실질적 손해부재에 대해 재판부는 손해의 개념을 더 넓게 봤어요. 임대차 계약은 단순히 공간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신뢰관계에 기초한다. 임대인이 누구에게 건물을 맡길지는 임대인의 고유한 권리이며 이를 무단으로 침해한 것 자체가 중대한 계약 위반이라는 겁니다. 월세를 성실히 냈다는 사실이 전대금지 위반을 정당화하는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는 거죠. 3,600만 원 차익에 대해서는 민법 제741 조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적용했습니다.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은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 정민호 씨의 건물을 이용해서 번 돈이니 돌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지영 씨에 대한 판단이 가장 안타까웠습니다. 선의였다 하더라도 김수진 씨의 전대 행위 자체가 무효인 이상 이지영 씨의 점유는 법적 근거를 잃는다고 했어요. 건물을 비워줘야 하고 자신이 입은 피해는 김수진 씨를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해결하라는 거였죠. 판결 이후 이지영 씨는 실제로 7,200만 원 소송을 제기했지만 김수진 씨는 재산을 숨기고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법적으로 가장 잘못한 사람이 가장 멀쩡히 사라지고
아무것도 모르던 이지영 씨가 가장 큰 피해를 떠안은 이 결말이 참 씁쓸하게 남습니다. 그렇다면 이 판례가 우리한테 어떤 교훈을 주는 걸까요? 첫 번째, 계약서 특약은 절대로 가볍게 봐선 안 됩니다. 전대금지 조항은 계약서에 써 있기만 해도 강력한 효력을 발휘해요. 세입자라면 그 조항이 뭘 의미하는지 반드시 이해하고 서명하세요. 모르고 서명했다는 말은 법원에서 통하지 않거든요. 두 번째, 건물주 분들께서는 전대금지 조항을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하시고 주기적으로 실제 입주자를 확인하세요. 정민호 씨처럼 2년간 모르고 있다가 발견하는 상황이 생각보다 흔합니다. 세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임차인이 아닌 제3자에게 공간을 빌릴 때는 반드시 건물 등기부등본과 임대차 계약서를 직접 확인하세요. 상대방이 건물주라고 자신을 소개한다고 해서 그냥 믿으면 이지영 씨처럼 될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계약 한번 잘못 맺으면 몇 천만 원이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걸 이 사건이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당신이라면 어떤 판결을 내리셨을까요? 오늘 이야기 주변에 건물을 빌리거나 빌려주고 계신 분들과 꼭 나눠보세요. 버딩미를 구독하시면 매주 이런 실제 판례들을 여러분의 이야기처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소중한 돈을 지켜줄 수 있어요. 다음 판례에서 만나요.